피트 윌리엄과 필립 크리스찬은 친구 사이입니다. 피트는 어부이고 필립은 변호사로서 어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총독과 같은 급으로 존경을 받는 원로 어른이 있고 그에게는 케이트란 금발의 미녀 딸이 있습니다. 케이트와 피트는 사귀는 사이이고 필립은 피트를 질투합니다. 피트는 필립에게 자기 대신 케이트의 아버지에게 케이트와 자신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케이트의 아버지는 피트에게 자기 딸을 넘보지 말라고 면박을 줍니다. 이에 피트는 자신이 외국에 나가 성공해서 다시 돌아오겠노라 결심하고 케이트에게 기다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케이트 또한 기다려줄 것을 약속하지요. 피트가 떠나고 필립은 케이트를 보살핍니다. 어느 날 피트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케이트가 적극적으로 구애하여 필립과 사귀게 됩니다. 주변에 공개적으로 알리지 못한 채 말이죠. 하지만 피트는 살아있었고 다시 마을로 돌아옵니다. 피트가 돌아오자 필립과 케이트는 그들의 사이를 전혀 내색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케이트는 이미 마음이 필립에게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죠. 피트는 기쁜 마음으로 결혼을 이야기하고 케이트의 부모는 흔쾌히 승낙합니다. 주변의 시선을 두려워한 케이트는 결국 피트와 결혼합니다. 피트는 행복해하지만 케이트는 전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케이트는 필립에게 피트를 사랑하지 않으며 필립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고백합니다. 곧 재판관이 될 필립은 우정과 사랑 사이 그리고 사회적 지위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케이트를 거절하게 됩니다. 괴로워하던 케이트는 자살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극적으로 구조되고 당시 사회관습상 자살이 죄였기에 케이트는 필립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맨섬 사람은 홀킨의 유명한 소설을 원작으로 삼은 작품인데 주목해야 할 점은 영화의 출발이 극도로 평범하며 어떤 기교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정확한 촬영 대본이 촬영감독 잭 콕스의 아름다운 이미지에 의해 지탱되고 있을 뿐입니다. 온 세상을 얻고 자신의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성경 구절을 인용한 오프닝 타이틀에서 히치콕은 관객들로 하여금 이 작품의 도덕적 의미를 주목하도록 만듭니다. 이 영화의 전체 형식 자체가 이러한 성경 구절에 동참하고 있으며 내용과 관계없는 기교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연출 방향은 인물들의 얼굴과 표정에 의도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플롯의 변화는 배경 속에 녹아들어갑니다. 하수인에서 주인공을 질투하여 오인하는 배역을 맡았던 배우 말콤 킨과 링에서 삼각관계를 이루었던 배우 칼 브리송이 히치콕의 지휘 아래 모였습니다. 그들의 배역 자체가 앞으로의 줄거리를 예고하는 듯하지요. 두 배우는 금발의 여인 애니 온드라를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꾸려가는데 히치콕식 삼각형 구도가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전작들인 하수인과 링의 구도이기도 하지요. 맨섬 사람은 주요 세 인물에 대한 각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오프닝의 주제 문구는 피트를 위한 것처럼 시작하나 이내 필립에 대한 문구로 바뀌고 결국 케이트에 대한 주제로 진행됩니다. 종국에 이르러 펼쳐지는 혼란 속에서 영화 오프닝의 이 문구가 결국 세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피트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케이트와 결혼하게 되고 자신의 방식대로 온 세상을 얻게 되는 것 같지만 그녀는 이미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즉 영혼과 같은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였던 것이죠. 케이트는 본인이 원했던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되지만 결국 세상의 시선과 자신의 선택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며 영혼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필립은 피트에 대한 의리로 자신과 케이트 사이를 결코 고백하지 못하고 그들의 결혼을 지켜만 보게 됩니다. 그는 우정과 사랑 사이에 있어서 어떠한 결정도 하지 못하는데 사회적 지위와 명망을 의식하여 더욱 결정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그가 판사가 된다는 건 아이러니고 결국 그는 영혼 없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어서 판사직을 내던지게 됩니다. 진부한 스토리이고 히치콕 또한 스스로 이 영화를 진부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나름의 최선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앞서 언급한 오프닝의 문구는 소설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화는 이 문구 하나로 진부한 스토리의 주제를 다소 선명하게 규정시킨다는 면에서 효과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히치콕다운 장면 연출은 케이트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뛰어드는 검은 물에서 필립이 펜을 담그는 잉크병으로 디졸브되는 장면입니다. 히치콕은 사이코에서 그 유명한 샤워씬에서 보여줬던 컷 구성과 유사한 연출, 그러니까 피가 하수구로 빠져내려가다가 피해자의 눈으로 디졸브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미 이 작품에서 유사한 연출을 선보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대혼란이 펼쳐지는 클라이맥스의 법정 시퀀스는 무성영화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대치의 심리적 묘사를 보여줍니다. 영화 끝부분에 묘사되는 세 사람의 모습은 히치콕 감독의 마지막 무성영화로서 유성영화를 맞이하는 그의 아쉬움을 대변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합니다. 케이트와 필립은 아기를 데리고 마을을 떠납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히치콕은 두 사람이 떠나는 장면을 원경으로 잡고 그들 사이에 드리운 큰 먹구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피트는 그의 원래 직업대로 배를 타고 떠나는데 영화는 영혼을 잃어버린 듯한 피트의 초점 없는 표정을 클로즈업으로 보여주며 끝납니다. 히치콕은 트리포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영화관을 피력하는데 영화는 감정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성영화는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이었다고 언급합니다. 케이트와 필립을 보여주는 롱숏이나 피트의 무심한 표정은 무성영화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정서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개념에서 무성영화를 떠나보내야만 하는 감독의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